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집단 관리와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리더십과 헤드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헤드십은 부하와의 사회적 간격이 좁다. 2. 헤드십에서의 책임은 상사에 있지 않고 부하에 있다. 3. 리더십의 지휘 형태는 권위주의적인 반면 헤드십의 지휘 형태는 민주적이다. 4. 권한 행사 측면에서 보면 헤드십은 임명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2010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헤드십과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헤드십은 부하와의 사회적 간격이 좁은 게 아니라 넓지요. 헤드십에서의 책임은 상사에게 있죠. 리더십의 지휘 형태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민주적인 반면 헤드십의 지휘 형태는 민주적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이죠. 정답은 4번. 권한 행사 측면에서 보면 헤드십은 임명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헤드십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다. 2. 책임 귀속이 상사와 부하 모두에게 있다. 3. 권한 근거가 공식적인 법과 규정에 의한 것이다. 4. 구성원의 동의를 통하여 발휘하는 리더십이다. 헤드십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쉬운 것은 리더십이죠. 책임 기속이 상사와 부하 모두에게 있는 것은 리더십이죠. 정답은 3번. 권한 근거가 공식적인 법과 규정에 의한 것이죠. 구성원의 동의를 통하여 발휘하는 것은 리더십이죠. 권한의 근거는 공식적이며 지휘 형태가 권위주의적이고 임명되어 권한을 행사하는 지도자로 옳은 것은 1. 헤드십 2. 리더십 3. 멤버십 4. 매니저십. 임명되어 권한을 행사하는 지도자로 옳은 것은 1번. 헤드십은 공식 규정에 의한 임명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하죠. 집단 구성원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의 지위, 임무는 1. 헤드십 2. 리더십 3. 멤버십 4. 매니저십. 선출된 지도자의 지휘 임무는 2번. 리더십은 선출직으로 밑으로부터 동의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죠. 리더십의 유형을 지위 형태에 따라 구분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권위적 리더십 2. 민주적 리더십 3. 방임적 리더십 4. 경쟁적 리더십. 이 문제는 2018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휘 형태에 따라 구분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리더십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권위형 리더십, 민주형 리더십, 자유방임형 리더십이 있죠. 4번 경쟁적 리더십이 해당하지 않죠. 다음 설명의 리더십 유형은 무엇인가? 과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과 함께 책임을 공유하고 인간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갖는 리더십. 1. 권위적 리더십 2. 독재적 리더십 3. 민주적 리더십 4. 자유방임형 리더십. 보기 지문 설명의 리더십 유형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3번 민주적 리더십이죠. 그렇죠? 다음 중 민주적 리더십의 리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대외적인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2. 소극적으로 조직 활동에 참가한다. 3. 자신의 신념과 판단을 최상으로 믿는다. 4.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민주적 리더십의 리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4번 의사결정은 집단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정하며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결정하죠. 리더십의 유형은 리더의 행동에 근거하여 자유방임형, 권위형, 민주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음 중 민주형 리더십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 집단 구성원들이 리더를 존경한다. 2. 의사교환이 제한된다. 3. 자발적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 4. 구성원 간의 상호관계가 원만하다. 민주형 리더십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2번 의사교환이 제한되는 것은 권위형 리더십이죠. 자유방임형 리더십에 따른 집단 구성원의 반응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낭비 및 파손품이 많다.
2. 업무의 양과 질이 우수하다. 3. 리더를 타인으로 간주하기 쉽다. 4. 개성이 강하고 연대감이 없어진다. 자유방임형 리더십에 따른 집단 구성원의 반응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번 업무 양과 질이 우수한 게 아니라 떨어지죠?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하는 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합법적 권한 2. 강압적 권한 3. 보상적 권한 4. 전문성의 권한. 이 문제는 2014년도에 2번, 17년, 18년도에 2번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4번 전문성의 권한은 본인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이죠. 리더십의 권한에 있어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하는 권한이 아닌 것은 1. 위임된 권한 2. 강압적 권한 3. 보상적 권한 4. 합법적 권한.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한 권한이 아닌 것은 1번 위임된 권한은 본인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이죠. 지도자가 부하의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하는 리더십의 권한은 1. 전문성 권한 2. 보상적 권한 3. 합법적 권한 4. 위임된 권한. 차별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하는 리더십의 권한은 2번 보상적 권한은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죠.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하는 권한으로 부하 직원의 처벌,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1. 강압적 권한 2. 보상적 권한 3. 합법적 권한 4. 전문성의 권한. 이 문제는 2012년, 15년, 19년, 21년, 22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하 직원의 처벌,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1번 강압적 권한은 부하의 해고, 승진, 발탁 등 강압적인 힘을 가진 권한이죠. 다음 중 피들러의 상황 연계성 리더십 이론에서 중요시하는 상황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과제의 구조화 2. 부하의 성숙도 3. 리더의 직위상 권한 4.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 이 문제는 2014년도에 2번,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피둘러의 상황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과제의 구조와 리더의 직위상 권한,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는 상황적 요인이지만 2번 부하의 성숙도는 상황적 요인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다음 중 피들러의 상황 리더십 이론에서 가장 일하기 힘들었던 동료를 평가하는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리더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배려적이다 2. 지시적이다 3. 권위적이다 4. 성취지향적이다. 피들러의 상황 리더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동료 직원에게 배려적인 리더죠? 리더십의 행동 이론 중 관리 그리드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 업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유형은 이 문제는 2010년, 11년, 16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 업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유형은 11형은 무관심형이죠. 19형은 인기형이죠. 5는 타협형이죠. 정답은 4번 91형은 과업형이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리더십의 유형은 무엇인가? 과업 완수와 인간관계 모두에 있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리더십 유형. 1. 과업형 리더십 2. 이상형 리더십 3. 타협형 리더십 4. 무관심형 리더십. 보기 지문은 2번 이상형의 리더십으로 가업과 인간관계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최고의 리더십이죠. 리더의 기능 수행과 리더로서의 지위 획득 및 유지가 리더 개인의 성격이나 자질에 의존한다는 리더십 이론은 1. 행동 이론 2. 상황 이론 3. 관리 이론 4. 특성 이론. 리더 개인의 성격이나 자질에 의존한다는 리더십 이론은 4번 특성 이론은 성격 특성을
분석, 연구하여 특성을 찾아내는 것이죠.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부하를 동기화하려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1. 교환적 리더십. 2. 변혁적 리더십. 3. 참여적 리더십. 4. 지시적 리더십. 이 문제는 201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하를 동기화하려는 리더십은 1번 목표와 보상 내용을 알리고 보상하는 교환적 거래적 리더십이죠. 부하들의 역량을 개발하여 부하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조절 능력을 갖게 만드는 리더십은 1. 변혁적 리더십. 2. 셀프 리더십. 3. 교류적 리더십. 4. 참여적 리더십. 스스로 자기조절 능력을 갖게 만드는 리더십은 2번 셀프 리더십은 부하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하는 거죠. 리더십에 대한 연구 방법 중 통솔력이 리더 개인의 특별한 성격과 자질에 의존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1. 특질 접근법. 2. 상황 접근법. 3. 행동 접근법. 4. 제한된 특질 접근법. 리더 개인이 특별한 성격과 자질에 의존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1번 특질 접근법은 통솔력이 리더 개인에게 의존하는 것이죠. 그렇죠? 리더십을 결정하는 주요한 세 가지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부하의 특성과 행동. 2. 리더의 특성과 행동. 3.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 4. 리더십이 발생하는 상황의 특성. 부하의 특성, 리더의 특성, 리더십이 발생하는 상황의 특성은 리더십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이지만 3번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는 리더십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와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다음 중 리더로서의 일반적인 구비 요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화합성. 2. 통찰력. 3. 개인의 이익 추구성. 4. 정서적 안정성 및 활발성. 이 문제는 2016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리더로서의 일반적인 구비 요건과 거리가 먼 것은 화합성, 통찰력, 정서적 안정 및 활발성은 리더의 구비 요건이지만 3번 개인의 이익 추구성은 리더의 구비 요건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다음 중 집단에서 리더의 구비 요건과 관계가 먼 것은 1. 화합성. 2. 단순성. 3. 통찰력. 4. 판단력. 리더의 구비 요건과 관계가 먼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화합성, 통찰력, 판단력은 리더의 구비 요건이지만 2번 단순성은 리더의 구비 요건과는 관계가 멀죠? 다음 중 성실하며 성공적인 지도자의 공통적인 소유 속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강력한 조직 능력. 2. 실패에 대한 자신감. 3.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 4. 자신 및 상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이 문제는 2013년 15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지도자의 공통적인 소위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패배에 대한 자신감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예견을 가지죠? 그렇죠? 성공적인 리더가 가지는 중요한 관리 기술이 아닌 것은 1. 매 순간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2. 집단의 목표를 구성원과 함께 정한다. 3. 구성원이 집단과 어울리도록 협조한다. 4. 자신이 아니라 집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 성공적인 리더가 가지는 중요한 관리 기술이 아닌 것은 1번 매 순간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관리 기술은 아니죠? 그렇죠? 집단과 인간관계에서 집단의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조 효과. 2. 견물 효과. 3. 암시 효과. 4. 시너지 효과. 이 문제는 20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집단의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조 효과, 견물 효과, 시너지 효과는 집단의 세 가지 효과지만
3번 임시 효과는 집단의 세 가지 효과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집단이 가지는 효과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객체가 힘을 합쳐 둘이 지닌 힘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은 1. 시너지 효과 2. 동조 효과 3. 응집성 효과 4. 자생적 효과 둘이 지닌 힘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은 1번 시너지 효과는 두 힘이 합쳐져서 힘의 상승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집단의 효과 중 집단의 압력에 의해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동조 효과 2. 시너지 효과 3. 견물 효과 4. 암시 효과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동조 효과는 대중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렇죠?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서 리더십의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통제적 리더십 2. 지시적 리더십 3. 참여적 리더십 4. 위임적 리더십 이 문제는 20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서 리더십의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모델을 살펴보면 지시적 리더, 설득적 리더, 참여적 리더, 위임형 리더가 있죠. 1번 통제적 리더는 리더십 모델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리더십 이론 중 경로 목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하의 능력이 우수하면 지시적 리더 행동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2. 내적 통제 성향을 갖는 부하는 참여적 리더 행동을 좋아한다. 3.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으면 지시적 행동이 효율적이다. 4. 외적 통제 성향인 부하는 지시적 리더 행동을 좋아한다. 경로 목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으면 참여적 리더십이 효율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을 때 지시적 행동이 효율적이죠. 다음 중 관계지향적 리더가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동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우호적이며 가까이 하기 쉽다. 2. 집단 구성원들을 동등하게 대한다. 3. 집단 구성원들의 활동을 조정한다. 4. 어떤 결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이 문제는 20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행동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번 집단 구성원들의 활동 조성은 과업 지향적 리더의 특성이죠. 그렇죠? 다음 중 카리스마적 리더십에서 리더의 주요한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비전 제시 능력 2. 보상 제공 능력 3. 개인적 매력 4. 수사학적 능력 리더의 중요한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비전 제시 능력, 개인적 매력, 수사학적 능력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지만 2번 보상 제공 능력은 리더의 중요한 특성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렇죠? 다음 시간은 착오와 실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